연금만 믿다가 큰일 납니다. 노후 파산 현실 사례와 대비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소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연금만 믿다가 큰일 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국민연금 나오니까 괜찮아. 퇴직금도 받았고 집도 있으니까 걱정 없어.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다시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충격적인 현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의 실상. 먼저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39.7%입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는 사실입니다. OECD 평균은 14.2%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연금만 믿고 다른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입니다.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도 평균 92만 원, 3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도 128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으로 한 달을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누구나 아실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물가 상승입니다. 10년 전 100만 원의 가치와 지금 100만 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2부 실제 사례 1. 의료비 폭탄으로 인한 파산.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살고 계신 김철수 님 72세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2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현재 월 105만 원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퇴직금도 1억 2천만 원 정도 받으셨고 작은 아파트 한 채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이 정도면 소박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2023년 2월 정기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2기가 발견됐습니다. 수술부터 항암 치료까지 1년 반 동안 치료를 받으셨는데 총 비용이 5,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2,80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항암 치료 중에는 일반 음식을 드시기 어려워서 특수 영양식품비만 월 5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간병인 비용도 월 200만 원씩 8개월간 지출했습니다. 결국 퇴직금 대부분을 써버리고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연금 105만 원에서 대출 이자 35만 원이 빠지고 각종 치료비와 약값으로 30만 원이 나갑니다.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40만 원 정도뿐입니다. 김 씨는 연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다. 건강할 때 의료비 대비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며 후회를 표하셨습니다. 3부 실제 사례 2자녀 지원으로 인한 파산.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계신 박영희, 박종만 부부 각각 69세, 71세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 부부는 연금을 합쳐서 월 185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공무원 연금 120만 원, 아내는 국민연금 65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정도면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고 안심하고 계셨죠. 그런데 2022년 첫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서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평생 고생한 아들인데 하며 퇴직금과 적금을 털어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2023년에는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생활비 지원으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도 취업 준비로 어렵다며 월 50만 원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부부 연금 185만 원에서 자녀 지원 150만 원이 나가고 본인들 생활비는 35만 원만 남았습니다. 고정 생활비인 관리비, 통신비, 의료비만 해도 월 60만 원은 들어가니까 매달 25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고 박 씨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69세 아내 박 씨는 마트에서 시간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박종만 씨는 자식들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있다. 선 긋기를 했어야 했다며 씁쓸해 하셨습니다. 사부 실제 사례 3 부동산 투자 실패와 집 한 채의 함정. 세 번째 사례는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계신 최정호 님 68세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자영업을 하셨는데 국민연금은 짧게 가입해서 월 45만 원만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25평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계셨고 집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월 45만 원으로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관리비만 월 15만 원,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를 내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지인의 소개로 안전한 투자라며 신축 빌라 전세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전세금 3억 원 투자하면 월세로 월 200만 원은 받는다는 말에 혹해서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해당 빌라가 깡통 전세 사기 건물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임대인이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전세금 3억 원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값까지 떨어져서 담보 가치가 부족해졌습니다. 은행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했지만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을 경매로 넘겨야 했습니다. 현재 최 씨는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면서 새벽 신문 배달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70세 가까운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월 150만 원 정도 벌고 계시지만 몸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른다며 걱정이 많으십니다. 최 씨는 집 한 채 있다고 안심했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집까지 잃었다. 안전한 투자는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후회하셨습니다. 5부 실제 사례 4 물가 상승과 고정비 부담. 네 번째 사례는 대구에 살고 계신 이순자 님 74세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25년간 직장 생활을 하시고 국민연금 월 78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까지 합쳐서 월 11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십니다. 2020년에 은퇴했을 때는 110만 원이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처음 2년간은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물가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월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기료, 가스비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특히 식료품비 상승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장보기 한 번에 3만 원이면 일주일치 식재료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만 원도 부족합니다. 월 식비가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약값이 월 8만 원, 6개월마다 받는 정기검진비가 15만 원씩 들어갑니다.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한 번에 50만 원씩 나갑니다. 결국 월 110만 원 수입으로는 월 130만 원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매달 2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예금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계산해보니 3년 후면 바닥이 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연금액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서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 미리 알았다면 더 많이 준비했을 텐데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6부 추가 사례 1 보험 해지로 인한 위기. 다섯 번째 사례는 광주에 살고 계신 김영남 님 66세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공무원 연금 월 18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180만 원이면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월 25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퇴 2년 후인 2024년 갑자기 뇌졸중이 왔습니다. 응급실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만 2,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후유증이었습니다. 오른쪽 마비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서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월 간병비 15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보험을 유지했다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해지한 후라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연금 180만 원에서 간병비 150만 원이 나가니 실제 생활비는 30만 원만 남았습니다.
현재 김 씨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서 추가 간병비는 여전히 월 8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료 25만 원이 아까워서 해지했는데 결국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7부 추가 사례 2. 사기 투자로 인한 파산. 6번째 사례는 인천에 살고 계신 정미경 님 69세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 합쳐서 월 95만 원, 식당 매각 대금으로 7천만 원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2023년 초 아파트 분여회에서 만난 지인이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며 개인 사채 업체를 소개했습니다. 연 12%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1년 후 원금까지 돌려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월 70만 원의 이자 수입이 매력적이어서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6개월간은 약속대로 이자가 나왔습니다. 안심하고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9개월 후부터 이자가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라며 미루더니 결국 해당 업체가 폐업해버렸습니다. 7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현재 정 씨 부부는 남은 2천만 원과 월 95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둘 다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아파트 청소, 남편은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 씨는 높은 이자에 혹해서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 안전한 투자라고 했는데 결국 사기였다며 분통해하고 계십니다. 8부 추가 사례 3. 치매 간병비로 인한 가게 파탄. 7번째 사례는 울산에 살고 계신 조한순님 75세 가명과 그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월 165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아내도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아서 부부 합쳐 월 195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나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2023년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집에서 돌볼 수 있었지만 6개월 후부터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등급이 높지 않아서 하루 4시간 요양보호사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조 씨가 직접 돌보거나 추가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결국 월 간병비가 250만 원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수입 195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매달 55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집을 팔아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차액으로 간병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는 의료비와 간병비 때문에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치매가 올 줄 몰랐다. 간병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도 몰랐다. 건강할 때 장기요양보험을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다며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9부 추가 사례 4. 전세 사기 피해. 8번째 사례는 수원에 살고 계신 한영철님 71세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은퇴 후 보유하던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해서 차액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을 팔아서 2억 원짜리 전세로 이사하고 1억 원을 노후자금으로 쓰려던 것이죠. 2022년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건설회사 사장이라며 신뢰를 주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근저당도 적절한 수준이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년 후 재계약 시점이 되자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 회사가 부도가 나고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근저당을 설정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전세금 2억 원을 모두 날리고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갑자기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 한 씨는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국민연금 85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값 차익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했는데 하룻밤에 거지가 됐다며 절망하고 계십니다. 10부 추가 사례 5. 황혼 이혼과 재산 분할. 9번째 사례는 창원에 살고 계신 송기남님 68세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송 씨는 40년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은퇴 후 성격 차이로 아내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2023년 황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과 예금,
퇴직금까지 모든 재산을 반반씩 나누다 보니 각자가 받은 몫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을 팔아서 1억 5천만 원씩 나누고 예금 5천만 원도 반으로 나눴습니다. 송 씨는 국민연금 월 95만 원과 재산 분할로 받은 1억 7,500만 원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혼자 살 집을 구하는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전세 1억 원짜리 집으로 이사하고 나니 현금은 7,500만 원만 남았습니다. 혼자 생활하니 오히려 생활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집안일도 모르겠고 밥해 먹기도 귀찮아서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월 생활비가 150만 원씩 들어가면서 매달 55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송 씨는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경제적으로는 함께 사는 게 나았을 것 같다. 이혼 후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11부 추가 사례 6. 임대사업 실패. 10번째 사례는 전주에 살고 계신 윤복선님 73세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위해 원룸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8억 원에 산 건물에서 월 임대 수입 400만 원을 기대했습니다. 대출 이자 월 200만 원을 제하고도 200만 원의 순수익이 남을 계산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순조로웠습니다. 입주율도 90% 이상 유지되고 임대료도 제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물이 오래되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누수, 보일러 고장, 외벽 도색 등으로 연간 5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도배, 청소 비용도 월 3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근처에 새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윤 씨 건물은 상대적으로 낡아 보였습니다. 임대료를 낮춰야 입주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월 임대 수입이 40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입자 중 한 명이 임대료를 3개월치 밀리고 야반도주했습니다. 보증금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원상복구 비용이 보증금보다 많이 들어서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현재 윤 씨는 월 순수익이 30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아서 국민연금 65만 원과 합쳐도 월 95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이 쉬운 줄 알았는데 관리비와 공실 위험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건물 매각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12부 추가 사례 7. 자영업 재도전 실패. 11번째 사례는 천안에 살고 계신 강성만 님 67세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회사 명예퇴직 후 받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으로 치킨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장사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 순수익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로열티, 재료비 상승,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은 더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체력이 문제였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매일 서서 일하고 기름 냄새에 시달리니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동안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2년 만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인수자를 구하지 못해서 시설비 손실만 3천만 원이었습니다. 투자금 1억 5천만 원 중에서 7천만 원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강 씨는 국민연금 88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무릎 치료비로 월 2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업은 무리였다. 그냥 안전하게 예금해둘 걸 그랬다고 후회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연금만 믿고 잘못한 선택으로 빚더미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돈, 그래야 노후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